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정말 만나게 되셨는데 자,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예.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어색한데요. 2026년 새해가 밝고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첫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올해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3월 어제 봄비가 내렸는데 봄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힘차게 또 3월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봄도 오고 김남국 대변인도 오고 같이 오게 됐는데 네. 자, 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대변인 임명이 됐어요. 깜짝 인선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제안을 받고 굉장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 네.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워낙 중책이고 예. 또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고 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또 대표님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네. 지도부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변인으로 와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주셨고요. 네. 특별히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민생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좀 가감없이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네. 잘 전달하는 또 그런 역할, 또 대변인 역할 이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 된 거잖아요, 대변인. 네,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오늘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고.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좀 일찍 출근하세요? 이게 안산에서 제가 네. 출퇴근하다 보니까 예. 이게 딱 5시 40분, 50분을 넘어서 이제 출근하면 이제 서울 올라와서는 막히다 보니까 네. 그 막히는 시간을 좀 피해서 출근하다 보니까 5시 반에 아이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었을 때도 디지털 소통 비서관 네. 할 때도 그때도 거의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했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출근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아, 예, 그래서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예,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아예 6개월 동안 그냥 먹고 자고 사무실에서 그냥 라꾸라꾸에서 살았고 그래서 살았고. 네. 토요일 하루 이제 집에 와서 아,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에 다시 간 거, 군대 다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럼 민주당 대변인 업무 강도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출근 보면은 그렇죠. 이제 예. 아무래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예. 24시간 긴장할 맞아요. 수밖에 없고 긴급 현안이 이제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24시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당 업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예. 긴장이라든가 업무 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당은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앞으로도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제 당에서 이어서 계속 고생하게 될 텐데 여의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6.3 지방선거에 뭐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출마설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출마를 접은 걸로 봐야 됩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실 뭐 임기 끝나고서부터 청와대 갔을 때도 수천 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출마하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5년 내내 그냥 대통령 모시겠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모시겠다라는 그 각오로 일을 했었고 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는 목표보다는 제가 작은 쓰임이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어디서든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각오가 참 대단합니다. 네. 다시 여의도로 돌아온 김남국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댓글 보니까 김남국 우리 대변인 반갑게 맞이하는 댓글도 있고 팅커벨 님이 와, 우리 남국 씨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계신데 네. 아마 응원을 하면서 김남국 대변인의 활동, 활약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어제 사실은 대체 휴무일이라서 이제 인선이 있을 거라고는 네. 잘 생각 예. 못했었는데 깜짝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인선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은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의 자원의 예산의 나침반 같은 곳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추진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예산을 네. 잘 뒷받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특히나 국정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다가 배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있어서 전문성 그리고 경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야당을 또 설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네. 또 실행력을 담보한 그런 어떤 인사가 바로 박홍근 의원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박홍근 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가 크고 그동안 해왔던 뭐 이력들을 쭉 보면은 예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전문성을 보여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도 맞춰왔고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세 사람, 그러니까 남궁범 S1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임명됐는데 이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위원회가 단순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냥 단순히 자문하는 위원회를 넘어서서 네. 법안을 심사하고 구체적인 실행력 의사결정을 아. 하는 그런 자문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는 그냥 자문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해서 전 부처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네. 풀어내는 그런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역대 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리급이었는데 너무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풀어내는 게 너무 중요해서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이것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총리급으로. 총리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명에서 40명 정도의 또 위원들이 실무적으로 활동을 뒷받침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핵심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성장 동력 어떤 그런 산업들에 네. 꽉 막혀 있는 어떤 규제를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자리고 네.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당시에 막말 논란이 불거져서 민주당 선대위 영입도 무산된 적이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치매인가, 뭐 정신분열증인가, 그리고 뭐 기생충 정권이야 이런 표현도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뭐 불행한 교통사고 이렇게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 좀 논란이 있었고 당시 이제 여권 내에서 영입 반대 주장이 또 있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아마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인사 검증을 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검증, 단순히 법률적인 부분 말고 네.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발언이라든가 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대통령께서 경제, 외교 모든 분야 또 잘하는데 네.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통합과 관련된 부분. 예, 우리 사회 사실 양극단으로 너무 이렇게 찢어져서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 관리,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좀 대통령이 더 노력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인사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 좀 논란이 되어서 낙마가 됐긴 했지만 이해운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통합형 인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의 하나로서 이병태 학계의 인사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뭐 책사 역할도 했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보수적인 인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이제 설화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논란 일으켰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합 인사로서 또 실용 인사로서 능력적인 것을 봤다. 뭐 이렇게 우리가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 네, 이렇게 그렇게 아마 청와대에서도 음. 이 인사의 배경을 좀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제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의 전공을 살펴봤더니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더라고요. 경영대학 교수를 하면서 혁신 성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각 부처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풀어내고 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로봇, AI, 뭐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핵심 규제를 직접 조정하는 역할에 좀 적임자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선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